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5월 1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Part 1, Question 1. 첫 번째 지문은 광고 내용이었고요. Internet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는 Internet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Internet이라고 T를 좀 먹어줘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아무렇게나 하셔도 점수는 만점 나올 수 있습니다. Internet. 이 편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Internet. 이 편하시면 그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Customized, Communication, Installations, Maintenance 이런 좀 긴 단어들이 많이 보였고요. Question 2, 두 번째 지문은 방송하는 내용이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의 새로운 진행자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Foundation, Actress, Spokesperson, integrity, compassion, inspire 이런 단어들이 기억에 남는 단어들이었습니다. Part 2, 사진 묘사에서는 창고 같은 장소가 나왔는데 a storage라고 하죠.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lace that appears to be a 장소 이런 식으로 밑줄 자리에 장소를 넣어주시면 좀 밑줄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이 많아요. That appears to be 무엇이라는 것은 마치 무엇처럼 보이는 추측이 들어간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줄 자리에 뭘 좀 흡사한 장소라면 비슷한 장소라면 단어를 거기다가 딱 갖다 넣었을 때 내가 장담하고 확신하고 이 장소라는 게 아니라 이 장소처럼 보이는 곳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That appears to be 어디 이거 쓰기 좋은 표현입니다. 두 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There are two men in the scene 하시면 되고 왼쪽에 있는 남자는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었어요. 참 이거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진 묘사에서 The man in the left of the scene is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다. Climbing up a ladder. 사다리를 내려오고 있으면 만약에 이번 시험은 사다리를 올라가는 거였지만 사다리를 내려오고 있으면 climbing down a ladder 하시면 되겠고요. He is wearing a white apron and blue jeans. 그 사람은 하얀색 앞치마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He is wearing a white apron and blue jeans. blue jeans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 사람이니까 하나의 청바지를 입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s가 들어갑니다. blue jeans. 앞에 관사 없고요. blue jeans. 이렇게 복수로 쓰이는 이유는 두 짝 있는 것들 있죠. 바지도 요렇게 한쪽, 요렇게 한쪽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blue jeans. 안경도 나 혼자 한 개의 안경을 쓰고 있지만 여기에 한 알, 여기에 한 알 이렇게 두 알이 있지요. 그래서 나 혼자 쓰고 있어도 이거는 a glass가 아니고 glasses. sunglasses 또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blue jeans에 s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또 다른 남자 the other man is 뭐 하고 있었냐면 그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그럼 the other man is sweeping 쓸고 있다가 sweeping 대신에 cleaning 하셔도 됩니다. sweeping the floor 아니면 cleaning the floor 뭐랑 with a broom은 빗자루를 가지고 이런 뜻이죠. 이 남자도 하얀색 앞치마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he is also wearing a white apron and blue jeans. 이렇게 제가 색깔로 표시해 놨는데 노란색 문장 두 개가 행동 묘사이고 파란색 문장 두 개가 옷차림 묘사이죠. 이렇게 둘 다 행동 묘사하고 둘 다 옷차림 묘사하고 일관성 있게 가주면 듣기 좋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 사물은요, 선반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선반들이 many shelves, 이 선반들이 이것저것으로 막 채워져 있었어요. 사진의 뒤쪽에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there are many shelves 이렇게 끝내셔도 되고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many shelves 한 다음에 filled with 밑줄 하면 밑줄로 꽉 채워진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냄비이건 접시이건 컵이건 뭐건 간에 밑줄 자리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보이는 대로 넣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There are many shelves filled with plates and cups 이렇게 하신다든지 밑줄 자리에는 눈에 보이는 사물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여러 개의 기계들이 있었거든요. 기계들은 영어로 machines 하시면 되겠죠. Part 3
vacations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4번 문제, where, 어디가 나왔고, 몇 명이랑 같이 갔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where도 그렇고 몇 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둘 다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과거 동사 써주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Did you go? 이렇게 물어봤으면 I went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고 Did you travel?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I traveled 이렇게 과거 동사 써주시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5번 문제는요. 뭐 이것저것을 계획하는데 오래 걸렸니? 라고 이것도 과거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why?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왜 오래 걸렸냐? or why not? 왜 오래 걸렸냐? 혹은 왜 오래 걸리지 않았냐? 그래서 why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did you spend?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은 I spend가 아니고 I spent 하고 과거 동사 why에 대한 답변은 꼭 과거 동사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려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죠. 아, 내가 그때 회사가 너무 바빴었다. 뭐 이렇게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거면 I was very busy at work. 이렇게 과거 동사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고 계획하는데 오래 걸렸니?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원래 좀 즉흥적으로 모든 걸 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는 원래 즉흥적으로 뭘 하는 사람이다는 과거의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현재 동사 써주셔도 되는 거죠. 나는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즉흥적인 할 때 spontaneous 라는 단어를 쓰실 수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쓰실 거면 I am 간단한 문장 만드시면 돼요. I am a very spontaneous person. 나는 계획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다. spontaneous의 반대말이 뭐지? 이렇게 고민을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I'm not a very spontaneous person.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6번 문제는 정보 관련이었는데 그 어디로 갈지 결정을 할 때 어디에서 정보를 얻는 걸 가장 선호하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3개의 옵션이 나왔는데 친구, 그리고 여기저기 기사들 있잖아요. 기사, 뭐 신문 기사라든지 또 마지막 하나는요. 블로그였어요. 친구같이 아는 사람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을 때 항상 쓸 수 있는 문장 준비해 가셔야 되죠. 누구 and I have similar taste. taste 하셔도 되고 interests 하셔도 됩니다. in 밑줄에 있어서 누구와 나는 취향이 비슷하다. 이 문장은 아는 사람 나왔을 때 써먹기 너무 좋은 문장이기 때문에 가족이건 누구건 아는 사람 있죠? 네, 이 문장 쓰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I know 누구 아는 사람 would give me honest opinions about everything. 그 사람이 나에게 항상 솔직한 의견을 줄 거라는 것을 나는 안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은 연습해 가셔야 돼요. 아는 사람이 시험에 워낙에 많이 나옵니다. 직장 동료, 직장 상사, 가족을 비롯한 아는 사람 나왔을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문장 2개 연습해 가시고요. Part 4 볼게요. Part 4 이렇게 생겼어요. 7번 문제는 중간에서 나왔습니다. 일정 3번 시작 시간 그리고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일정 3번의 시작 시간과 사람 이름 얘기해 주시면 되고 8번 문제는 이 모든 일정이 시간 8에 종료하는 거 맞죠? 라고 물어봤는데 시간 8은 없었습니다. 시간 7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듣기에서 나온 질문에서 명시한 시간보다 사실은 모든 세션이 더 빨리 끝나는 거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 8 아니고 시간 7이면 모든 세션이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9번 문제는 사람 이름 2번 이 진행하는 모든 세션에 대해서 다 얘기해줘 했는데 와, 양이 좀 많아 보이죠? 사람 이름 2번이 들어간 일정을 보니까 일정 2번과 일정 6번이 동일한 사람이 진행하는 거가 나왔거든요. 이거를 다 읽어주시면 되는데 사실상 실제 시험에서 읽어줄 게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일정 6번의 세부사항 1, 2, 3 보이시죠? 일정 6번의 세부사항 1, 2, 3이 단어 하나씩 나왔습니다. 무슨 긴 문장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단어 하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읽어주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9번 문제에 원래 확률로만 치면은요. 일정 6번의 세부 사항들이
단어 한 개보다는 조금씩 더 길고 일정 2번 없이 일정 6번만 얘기해달라는 시험이 이렇게 생긴 정보에서는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9번 문제 특이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부 사항이 다 짧고 그 다음에 일정 2번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네, 그러나 확률로만 봤을 때는 세부 사항이 조금 더 길고 일정 6번 다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더 높다는 것 말씀을 드리며 Part 5로 넘어갈게요. Question 10. 무슨 식당인데 patio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patio는 테라스 같은 밖에, 실외, 야외, 바깥쪽에 있는 그 공간을 말하는데 그 공간을 어떤 손님이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예약은 다음 주이고요. 그 사람은 꼭 patio에서 그 행사를 진행하고 싶어 한대요. 실외에서 그 해당 이벤트를 하기를 꼭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patio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긴급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람이 예약한 그날까지 그 수리가 끝날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이 고객은요, 아주 VIP예요. 중요한 고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해결책을 생각해보면 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우선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all him and explain the situation 하실 수 있겠고 아니면 요번에만 식당 실내에서 이벤트를 하라고 한번 요청을 드리고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를 좀 준다든지 그러면 hold the event inside the restaurant and give him a big discount. big은 big이라는 단어는 제가 그냥 넣은 거고 빼셔도 됩니다. offer him이라고 하는 거는 그 듣기에서 그 남자라고 나왔거든요. offer him. 여자라고 나왔으면 offer her 하시면 되고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으면 offer the customer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다른 브랜치가 있다. 거기에서 하자고 하자. 이렇게 다른 브랜치를 소개를 해주셔도 되고 hold the event at our Main Street branch 해서 우리 브랜치 이름을 하나 지어내는 거죠. Main Street branch. 그 뒤에 너도 알다시피 Main Street branch는 우리 브랜치에서 굉장히 가깝고 patio도 굉장히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은 거고 아니면 제가 1, 2, 3번이라고 번호 매겨놨는데 이거를 막 섞어가지고 더 화려한 해결책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자 우선 그에게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하자. 1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2개의 선택권을 주자. 2번이 있고 3번이 있다고. 고르라고 하자. 이렇게 또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Part 5가. 제한사항이 많았죠. Part 6는 음악이 더 중요한지 컴퓨터 능력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고등학생이 이 둘 중에 뭘 배우는 게 좋을까요? 음악 아니면 컴퓨터 실력, 능력. 음악을 선택하셨다면 뭐 학생들의 정서라든지 기분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 이런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컴퓨터를 선택을 하면 그것도 할 말 많죠. 모든 과목에 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쓰는 것보다 컴퓨터 빨리 타이핑하면 시간도 단축이 될 거고 숙제 같은 거 할 때 검색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효율적인 학습이 더 가능해질 수가 있고 또 미래 직업 혹은 뭐 취업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컴퓨터를 선택을 하셨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 Part 6의 난이도는 뭐 중간 정도. 오늘 시험 쭉 한번 훑어보면 Part 1 무난했고요. Part 2 사진 묘사에서 빗자루로 청소하는 거는 되게 자주 나오는 편인데요. 사다리 타는 장면은 흔하지 않아요. Part 3 이것도 뭐 괜찮고요. 쉬운 편에 들어갑니다. Part 4가 아까 말씀드렸듯 9번 문항이 평소와는 좀 다른 스타일로 출제가 되었고요. Part 5는 이런저런 제한사항이 여러 개라서 그것들을 다 참고를 해서 해결책을 만들기가 까다로웠고 Part 6는 한 중간 난이도 정도입니다. 난이도는 조금 어려운 편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Part 5라든지 Part 4의 9번 문제 그리고 Part 2의 행동 묘사하기 좀 어려웠다는 거 이런 것들을 참고했을 때 난이도는 7. 이번 주 시험에서 이제 조금 또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일요일 시험, 내일 시험은 난이도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험만 봐서는 저번 주보다 이제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후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